마감 한 10분 전인데 뭐 요즘은 그렇게 막 마감까지 손님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럼 또 저는 저의 할 일을 찾아야겠죠. 그래갖고 그냥 저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할 일 할 거고, 원래는 제가 어제 영상을 1시간짜리 올렸는데 유튜브 업로드가 안 됐습니다. 그래갖고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갖고 그냥 유튜브 방향성 같은 것도 좀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그냥 사업이라든지 오늘 이야기하면 되겠죠.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런 거 뭐 소개도 하고 뭐 하는 영상입니다. 네이버로 주문이 들어와서 그거에 대해서 막 좀 코멘트 달면서 요분 뭐 챙겨드리지 이런 거 좋아하실까, 그거는 제가 이제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나름 이렇게 뭐 챙겨드리는 사은품 증정 영상을 제작하면서 그런 거 하면서 제 할 일 할 거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쵸, 날아갔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고 다음 영상 제가 다시 한번 또 찍을게요. 이제 그거는 그거고, 지퍼가 왔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번에 제가 170원 주고 구매를 한 지퍼입니다. 색깔은 조금 아이보리 계열입니다. 아이보리 베이지 계열. 그리고 검정색은 이거 국내에 한 개 100원에도 판매를 하시는,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잠깐 이야기가 있어갖고. 그래갖고 요런 거는 그냥 나일론 지퍼 10cm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이버에서 아마 개당 100원에 150원이었던가 그 정도 판매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컬러가 검정이랑 흰색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요거 결제한 다음에 이제 알게 되었고, 대신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알리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색깔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색깔 뭐 30종 이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웬만하면 있으실 거예요. 그래갖고 어머니 좋아하는 노란색도 한번 사보고 초록색도 사보고 뭐 그랬거든요. 뭐든 간에 만들어 보면 되겠죠. 그래갖고 지퍼 뭐래 YKK처럼 조금 사실은 말해서 엄청난 이런 뭐라 해야 되지, 개폐감을 자랑하진 않아요. 얘는 좀 그래도 사용에는 문제 없더라고요. 제가 이게 품질이 다 일률적이진 않아요. 그래도 사용에는 이제 문제는 없다 정도. 힘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거는 완전 스르륵 이렇게 이제 열린다 치면 얘는 그래도 딱 잡고 이렇게 딱 제껴야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힘이 5밖에 안 들어가고 방금 거는 한 힘이 7, 8 정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단가가 깡패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게 판매는 그렇게 사실 많이 안 됐거든요, 여태껏. 근데 누군가에게 챙겨주기에, 그리고 자투리원다 활용하기에는 티코스터보다도 이게 더 활용도가 좀 높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티코스터를 들고 다니진 않습니다. 우리가 뭐 회사 같은 데서 이제 놓고 다닐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뭡니까, 이게 그냥 들고 다니신 분들도 저는 좀 봤습니다. 제가 드렸지만 그냥 좀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제 제품 들고 다니시는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포기는 하기 싫은데, 아무튼 YKK 지퍼를 드리니까 제가 안 남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개당 500원 정도의 단가고, 얘는 그래도 170원이니까 나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판매가 거진 1%밖에 안 되던 사실 제품이었어요. 인정하게 말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어떠실 겁니까? 그래갖고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제가 지는 건데 어차피 정정품이면 이 정도는 나도 승부수를 던져봐야겠다, 이제 그겁니다. 그러면 뭐 5만원 들어갈 게 뭐 17,000원 밖에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그게 뭐 누적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100개씩 쓴다 치면은 제법 누적 금액이 크겠죠. 그러면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이 아니고 맞나? 그러니까 산수가 안 된다. 33,000원이죠. 그렇죠? 33,000원에서 뭐 10달만 해도 33만 원이잖아요. 그죠? 33만 원을 또 뭐 대충 뭐 여러분들 생각해도 35 이상이죠. 그러면 26,000원 더하면 35만 6천 원입니까? 뭐 그 정도 세이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봉 올리기 10만 원도 힘들죠. 저는 좀 1억 모으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냥 한 개 한 개라도 조금 10만 원이라도 더 아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도 계속 산다고 뭐 이야기는 했지만 집에서 계속 차를 그냥 빌려 타면 되지 굳이 이거 왜 사냐라는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시고 어머니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은 좋다. 그냥 1억 모을 때까지는 차를 안 사고 제가 차를 만약에 사도 1억을 그쵸 이제 모으면 그냥 좀 안 좋은 차는 아닌데 그냥 저 17년식 그냥 올류 그냥 크루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쉐보레 차 그냥 디젤 차. 뭐 근데 있을 건 다 있어. 그냥 뭐 열선 핸들 다 있고 그나마 뭐 그 후방 카메라 있으면 뭐 다 있는 거잖아요. 그쵸? 중고차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냥 500만 원 주고 그런 차 사고 그냥 한 2, 3년 타고 팔고 저는 어제 전기차 산다 이야기했거든요. 니로 2세대 그거 그냥 중고로 사가지고 한 2천 초반 정도에 사가지고 그거 그냥 계속 타고 다니려고 했어요. 그게 경제적인 것 같아서. 근데 진짜 만약에 차가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옛날 디젤 차량 정도 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한두 푼 전력하는 거 재밌겠죠. 아니면 정차가 필요하면 그냥 소카 같은 거 타고 다니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굳이 또 왜 모으냐 하면 갑자기 말이 길어집니다. 1억을 굳이 왜 모으냐 하면은 그냥 차보단 역시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렇고요. 지퍼 소개하다가 이제 별 이야기까지 합니다. 예. 자, 그래갖고 만드는 것도 해볼게요. 원래는 이게 13,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최소 15부터 한 20까지 뭐 잘라주시면 되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가 이번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재단을 잘못해서 12로 재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타이트하거든요. 그래도 이제 하는 건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한 게 다 12로 하긴 했는데 만들 때 당시에는 참 안 예뻐요. 안 예쁜데 좀 시간 지나면은 그냥 그런 게 좀 무색할 만큼 그냥 별 눈에도 안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뭐 자동차나 핸드폰에 기스 생기면 그때는 엄청 신경 쓰이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좀 무색해지게 보이는 그런 경험이 있죠. 딱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용할 때는 해야겠죠. 그래갖고 너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맨날 뭐 하면 안 좋겠지만 이렇게 또 몸에 각인되면은 다음엔 또 안 하겠죠.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딱 겉끼리 마주보게 해주시고요. 지퍼 머리가 저 원단이 딱 닿이게 그 다음에 지금 3장을 동시에 박을 겁니다. 제일 간단하게. 결국은 이게 사은품이었어요. 제가 2,000원도 팔아보고 2,500원 다 해봤지만 사은품으로 주실 때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500원씩 드린 것도 나름은 단가 부담이 되거든요. 원단도 아마 앞으로는 진짜 구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이제 진짜 지출을 줄이고 돈 모아서 그냥 부모님 모시고 일본 정도만 딱 갔다 올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완전 돈 아껴서.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1억을 모으는 이유 아까 이야기하다 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차는 그냥 조금 적당한 차를 그래도 좀 감성 한 스푼 묻은 차 너무 시꺼먼 차 말고요. 그냥 흰색 차도 괜찮거든요. 예, 그 정도 완전 저는 제네시스 이런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차 있죠. 근데 그냥 오래 탈 수 있는 차 가성비로. 성능이 떨어져도 저는 근데 못생기면 안 쓰거든요. 물건을.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신에 성능이 떨어져도 예쁘면 씁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니로 2세대 정도가 감가도 맞을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차는 이야기했고, 더 중요한 거는 집은 근데
조금 좋은 거를 사자. 이제 그겁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결론은 집입니다. 예, 돈을 뭐 일단 모아야 뭐든 간에 하겠죠. 차는 아시다시피 그냥 사기만 해도 금액이 탁탁탁 떨어집니다. 그렇죠? 월에 뭐 월 유지비도 있지만 중고차 아니든가 차량 자체 감가 금액도 뭐 이런 말은 좀 안 좋아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뭐 연식이 오래된 차는 매년 한 100만 원 정도씩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뭐 8에서 10만 원 정도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뭐 2천만 원대 차는 뭐 그것도 한 200만 원씩 빠진다 칩니다. 저는 200에서 150만 원 정도. 그러면 그것도 뭐 감가율 대충 나오겠죠. 1년에 150만 원씩. 많이 안 빠지면은 뭐 90도 빠지겠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매년 차량 감가도 한 10만 원 정도씩 잡으면, 그러니까 매월 10만 원씩 차값이 떨어진다고, 생돈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험료, 유류비 이런 것도 나가지만 차값도 10만 원씩.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늦게 살수록 이득은 맞습니다. 그렇죠? 제가 10만 원이라도 소중히 여긴다는 가정을 한다면요. 지퍼도 33만 원 때문에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팔리는 제품이면 저도 그냥 YKK를 계속 썼을 것 같은데 안 팔리다 보니까 증정품 팔리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업 방향을 틀게 됐다, 이제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책임은 제가 진다, 그 소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또 소잉만 보고 참 이게 사람들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그래갖고 정말로 카페랑 좀 병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저야 뭐이 정도라도 지금 하고 있지, 그래도 뭐 그렇게 막 폭발적인 매출이 아닙니다. 오늘 댓글에 규화전님, 제가 댓글 달아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상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역시나 사람들이 안 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는 건 저는 좀 동감을 하거든요. 안 하는 걸 장사를 해야 된다. 하기 힘든 거. 그러니까 커피 장사는 라벨을 안 달아. 안 달 수도 있죠. 그래갖고 만들면은 정말 이런 모습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지퍼가 제가 개폐감이 뭐 어떻게든 뭐라 해야 되지? 뭐 개폐는 잘 되거든요. 안 되고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 정도 나온다. 요 소리고요. 이렇게 해서 제품 저는 계속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라벨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야겠죠. 요거 할까요? 강아지도 하고 좀 종류별로. 제가 오늘 원단에서는 이 세 가지 원단을 계속 꾸준히 들고 갈 것 같아요. 꾸준히 이제 나가는 거기도 하고, 단가도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자수원단 비싸긴 한데, 자수원단 남은 걸로 이런 거 해도 되죠. 해도 되는데 이게 더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이제 양이 많이 남아요. 재단을 얘들이 더 많이 팔리니까 아무튼 원단이 많이 남는다. 마진이 많이 남는다. 이제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여기 있어요. 이건 너무 작은데. 그래갖고 방금 그 세 개를 아마 좀 주력으로 하지 않을까. 파란색, 녹색, 빨간색 이런 느낌으로 세 개, 신호등 느낌으로. 아무튼 그 사업 이야기를 또 다시 하자면, 뭐 베이지 해도 되고 초록색 해도 되겠죠. 얘는 한번 초록색으로 또 해볼까요? 조금 더 연한 민트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핑크도 괜찮을 것 같고, 다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거나 해도 되겠죠. 그냥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요, 소잉으로 좀 그래도 밥벌이를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보면 센스가 정말로 거진 누가 봐도 핸드메이드급이다, 아니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가성비가 좋은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마케팅을 잘하는 건지 감성이 뛰어나든지. 제 생각에는 근데 광고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일 거진 좀 잘 파시는 분들 보면은 대다수가 광고를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실력은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실력 부족하신 분들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광고를 어떻게든 본인만의 방법으로 열심히 하시고. 근데 저는 광고를 그렇게 잘하는 편 아닙니다. 그쵸? 제가 특히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옛날에 북컬처라는 서점에서 점장을 하고 있을 때는 효언이라는 친구가 이제 오픈 초기 때 한번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약간 임시경으로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는 트위터라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같은 뭐 느낌인데, 뭐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그 서브컬처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유입이 많은 그런 SNS라 가지고 우리가 그런 데로 홍보를 무료로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직접 이제 이런 가게에 있다 알리면서. 그래가지고 그 뭐라 합니까?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마케팅 하신 것 같으세요? 원래 제 생각인데 저는요, 사람마다 맞는 방식이 있다 보거든요. 그쵸? 그래갖고 거리에서 진짜 막 춤추면서 돈도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이제 눈토스트 사장님처럼 뭐 앞으로 머리 완전 폭탄 머리, 빠글머리까지 하면서 관심을 끌고 이렇게 쇼를 하면서, 그러니까 음식으로 이제 직접 만드는 퍼포먼스 같은 걸 하면서 광고를 즐기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 건 사실 좀 관종기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 좀 인기 끌 거다 하는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그런 게 없죠. 그렇죠? 그런 거 싫어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효원이란 친구도 조금 관심 받는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비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그때 참고로 가게에서 저 팔로우 4,000명 이상 있어요 이러면서 이거 2주 만에 만든 겁니다 이러면서 20살 친구였는데, 자기는 그러니까 통달했다, 바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 그렇게 했고, 그 애가 뭐 학원 다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당연히 사람이라면 클릭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좀 해악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갖고 알바생이 막 이렇게 막 손이 없는데 막 누워서 이렇게 막 일부러 핸드폰 하는 그런 연기도 하면서 이런 거 찍어가지고 뭐 이런 서점에서 알바하는 뭐 자퇴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거 올리고, 일부러 썸네일도 좀 이제 여자 분장 같은 걸 해가지고 어이 뭐지, 사람인가 여잔가 남잔가 헷갈리게 해가지고 좀 궁금하게 하면 이게 1, 2초 정도 우리가 시선이 머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일부러 이제 해가지고, 그러면 요즘 그 스레드도 그런 식으로 체류 기간 몇 초라도 더 길면 노출을 더 많이 보여준다 하잖아요. 걔는 이제 그때부터 이미 그런 걸 하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프로필, 개인 그것도 프로필 보면은 여자처럼 또 해놨어요. 뭐지? 뭐 그래갖고 이건 뭐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여자친구도 있고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분장을 한번 재밌게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거를 올려놓은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초반에 덕분에 팔로우는 많이 늘렸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 그쵸? 그러니까 GPT한테 제가 광고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GPT도 처음에는
그런 거 위주로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썸네일, 그다음에 문구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당연히 추천을 합니다. AI는 뭐 통계 기반이니까 이제 사용자 맞춤으로 추천을 해달라고 해야 이제 그렇게 해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니까 저도 사실은 저 나름은 뭐냐면 저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조금 조회수는 적지만 뭔가 이제 가게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막 활발하고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는 안 좋아해요. 특이하죠. 근데 돈은 벌고 싶은데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빨리는 못 봅니다. 저 같은 방식이 그냥 순수하게 입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하는 겁니다. 뭐든 간. 근데 그래가지고 가치관이라든지 그런 게 뭐 맞고 그러면은 뭐 저희 가게 오실 수가 있겠죠. 특히 뭐 유튜브 보고 오시든지 아니면 뭐 가게에서 좀 저한테 대접 받아보시고, 대접이라니까 좀 그런데 저한테 뭐 서비스도 받아보시고 가게 이용해 보시면서 가게 뭐 나쁘지 않네 생각되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제 성격상 뭐 간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 사람이 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효원이란 친구처럼 그런 마케팅을 하는 거는 그 친구가 완전 특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 치면은 저는 정말로 뭡니까? 그러니까 카페 장사랑은 참으로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장사랑은 한 번에 이렇게 막 손님을 끌어 모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뭐 그래갖고 이래갖고 돈만 벌리면 사실 걱정은 안 될 거예요. 돈이 안 벌리니까 사실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은 버텨야 되고, 버틸려면은 계속 될 때 안 될 때, 그러니까 아무튼 금액 같은 거를 우리가 잘 조정해가지고 안 망하게끔. 그러니까 근데 결혼까지 했고 자식까지 있다. 와 그러면은 그죠, 이렇게 하면 힘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결혼 전이니까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결혼한 다음에 갑자기 뭐 이렇게 한다 하면 긴박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정답은 없다 생각하는데, 이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쉬워요. 일은 좀 덜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씨앗하고 발화가 언제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 보고 그쪽 방송국에서도 지금 콜이 3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때요? 성격상 그런 걸 원하죠. 제가 이래봬도 왕소심쟁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는 출연을 원합니다. 저희 집 앞에 저기 한 10분 정도 거리에 보면 88완당집이라고 있거든요. 그 집은 생생정보통 방송 출연도 하셨더라고요. 제가 찍더라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안 찍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저의 성향과 그런 거 좀 비교해보면 지금처럼 하는 게 맞긴 한데 아무튼 꾸준히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제가 또 뭘 또 좋아하냐 보니까 글 쓰는 거 그냥 좀 싫어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 잡생각이 많죠, 제가. 그래갖고 그런 거 그냥 이제 맨날 적습니다. 적다 보면은 제가 인스타그램도 처음 할 때 그냥 숫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맞죠? 숫자도 중요한데 좀 소통이 없어 보이고 이상한 사람은 제가 처음에 진짜 다 지우면서 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인스타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는 하기 싫더라고요. 그냥 나중에는 저도 근데 너무 팔로우 숫자가 많아지니까 전부 좋아요는 못 눌러드리겠더라고요. 하루에 게시물 100개씩 200개씩 이제 좋아요를 눌러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일까지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저도 그래 돼서 나중에 나왔는데, 이제 아무튼 초반에는
진짜 이제 그 사람들 게시물 가서 다 구경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제 성향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제 자신을 알고 저한테 맞는 장사를 계속 하는 건 그게 어째 보면 근데 계속 오래 갈 수 있다. 그쵸. 그게 오래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돈만 벌리면 제일 걱정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되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생각을 정리하자면 장사에 대한 생각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겹치는 품목 막 하면은 좋을 거예요. 좋은데 제가 제 친구랑도 좀 이야기를 그저께 한번 나눴습니다. 그래갖고 토스트 그 친구가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창업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스트 마진이 얼마고 저의 가게 일매출을 물어보고 뭐 얼마 정도 남고 뭐 그런 거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래갖고 친구길래 이제 제가 그냥 싹 다 오픈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오픈은 했는데 근데 제가 근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프랜차이즈 쪽으로 창업을 좋아할 것 같았어요. 프랜차이즈 쪽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조금 요즘 거는 좀 디자인도 이쁘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브랜드 로고 같은 거부터 해서 패키지부터 해서 와, 이런 가게 나도 가지고 싶다 할 정도로 그냥 뭐 그런 햄버거 집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는 그런 거를 조금 좋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광안리에서 좀 장사하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그 다대포 문토스트 우리 동기입니다. 욱현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장님이죠. 그 친구도 동갑이고 저보다 좀 일찍 들어왔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갖고 해병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완전 T 같은 스타일입니다. F보다는 T 같은 친구입니다. 그래갖고 머리도 똑똑하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사업적인 머리도 되게 이제 뛰어난 친구입니다. 일도 잘하고. 그래갖고 지단을 제일 이쁘게 굽던 친구였거든요. 남자인데 키도 크고 생긴 것도 보면 연예인 같이 생겼습니다. 다대포 혹시 갈 일 있으시면 다대포 문토스트 가면 그 꽃미남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친구는 참고로 그때 그 다대포가 월세가 엄청 100만 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60?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건물은 진짜 보시기에 낡았거든요. 근데 충분히 좀 이렇게 수리를 하고 이러면은 괜찮은 그런 좀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친구는 거기서 장사를 했습니다. 제가 첫날에 오픈할 때 그러니까 몇 분이 올 줄 모르죠. 그래갖고 제가 일부러 사장님한테 저 이 친구 오픈하는 날 가게 좀 가서 좀 도와주고 오겠습니다 하고 쉬는 날을 딱 요 날로 제가 이날 지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차피 또 사장님 프랜차이즈 관리하실 거니까 제가 요 날 가가지고 가맹점 좀 그 검수도 해드릴 겸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시찰 간 건 아닙니다. 그냥 바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그 친구 한 명에서는 그 바쁜 걸 할 수가 없는 게 토스트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같이 있더라고요. 가니까 그래갖고 가가지고 와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와,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나 손님이 많이 온다고 싶을 정도로 그래갖고 그러니까 월세는 50인데 진짜 본점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매출이 딱 나온 겁니다. 그때. 근데 이제 자기 말로는 그때가 이제 최전성기였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아침부터 했는데 요즘은 완전 이제 뭐 한 5시부터 10시까지 정도만 운영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판단하에 그냥 그 시간만 해야겠다 싶어서 그 시간만 운영하는 거겠죠. 그래갖고 아마 첫 달에는 그 친구도 아마 제 추론인데 2천만 원 이상 남았을 것 같아요. 순수익이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사례도 이야기해줬어요. 네가 광안리가 그러니까 땅값 그 임대료 비싸잖아요. 그러면 네가 광안리를 포기를 하고 지역적으로 그런 데를 찾는 거는 뭐 어떻냐. 그래갖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관광지, 그쵸. 관광지 뭐 바닷가나 그다음에 주차가 되면은 그거는 뭐 끝났다. 내가 봤을 때. 근데 주변에 비싼 게 없으면은 괜찮지 않냐. 근데 그거는 알아보는 게 좀 그렇긴 하겠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게 돈이잖아요. 그쵸. 그런 거 알아보는 과정이. 그래서 이제 저는 아무튼 그렇게 한 거를 추천을 했고, 그래도,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광안리에서 그래도 좀 하고 싶은 모양이더라고요. 말이 좀 계속 길어지는데, 그러니까 뭐든 간에 효율적인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것도 분명히 효율적이고 이대로 하세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람 다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의 목표의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1m짜리 산입니다. 높이가. 그러면 누구는 2m짜리 산이 있습니다. 각자 이제 걸어가는 길이. 처음부터 사실 좀 제가 봤을 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빌 게이츠처럼 못 벌겠죠. 그쵸? 제 성격이랑 이런 것 종합적으로 딱 고려를 하면은 제가 벌 수 있는 대략적인 금액이 나올 겁니다. 애석하게도요. 그러니까 현실입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제 말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 또 이야기했지만 공부해라고 말해가지고 공부할 친구였으면 진짜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학력이 대단했겠죠. 실업계부터 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가고 싶어서 실업계 가는 친구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시대로 치면 다들 서울대에 가겠죠. 그래가지고 반대로 보면 이게 또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또 그냥 소박하게 또 이렇게 또 사는 사람도 있어줘야 또 이 동네에도 돌아가고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또 그렇게 좀 낙천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그러니까 제가 목표로 한 금액만 좀 벌리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저도 우사인 볼트처럼 완전 이제 달릴 수는 없으니까 저 나름의 속도로 기어가든지 엎드려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면은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은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론은 자기한테 맞는 방식. 근데 말씀드리지만 그게 최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저는요 GPT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그런 것도 이제 한번 해보니까요 마음적으로요 이거는 좀 사람들을 좀 너무 후킹하는 멘트다. 이거는 좀 진정성이 보이지 않고 조회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개인적으로요. 그래갖고 이제는 GPT 지침대로 안 하고 야 그냥 나한테 맞게 너 내 성격 알잖아. 다시 짜줘.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내 방식대로 했을 때의 특징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원하는 타입이다 이래 뜨거든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너는 고객층이 쌓이려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신에 한 사람이 오면은 좀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래가지고 아무튼 GPT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오는 통로만 조금 물꼬를 틔워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라 해야 되지? 그 댓글 남기신 이 구독자님 분께서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엔 어차피 기술은 배우면 다 하거든요. 몇 번 하면은 다 합니다. 진짜 못해도 이제 한 10번, 9번 계속 시도하면요. 기술 자기가 되거든요. 원단 찾는 거도요. 결국은요. 됩니다. 1년 안에 보통 찾습니다. 찾으려고 마음에 먹으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고민 내년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거는 하면 됩니다. 본인도, 그러니까 애완규화전님, 예. 애완견 용품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저는요 반대로 애완견 용품에 관심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제 반려 그런 영향이 있을 거예요. 저는 외갓집에서 진짜 좀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진짜 오일장에 개 팔고 그런 것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개를 보면 별 관심이 없었어요. 어릴 때는. 그래가지고 맨날 있으면 없어지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개가. 좀 냉정한 소리죠. 아무튼 저는 좀 어릴 때 또 성장 환경이 그랬다 보니까 좀 그거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물론 보면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고양이를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딱히 더 키우는 그런 묘종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별 관심이 안 갔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갖고 저는 오히려 딱 처음 보자마자 이제 요런 거나 아니면 가방 이런 거에는 되게 처음부터 관심 많이 갔거든요. 소품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특히 전 복조리 좋아하거든요. 스트링 파우치.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와도 어떤 직원이 와도 만들 수 있겠다 싶은 게 첫 번째고,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마다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품 선택도 다 이렇게 되는데 좋아하는 거 중에서 좀 아무튼 꿈을 현실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본인 찾아야 됩니다. 정말 무책임한 소리지만 근데 본인만의 방법으로 홍보하면 제일 좋죠. 그래갖고 기존에 사업하시던 게 있으시면 저처럼 이렇게 서로 시너지가 맞물리게 해서 서로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사실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차량 사업도 하면서 렌터카 사업도 하고 차량 정비 사업도 하고 그러면은 그렇죠? 차량 매입도 하면서 즉석에서 수리도 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나름 이 카페에 한 켠에 이제 그냥 소품 조금 정도는 놓는 거는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빈 시간 바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매출로 계속 이어지면 좋은데 당장 아직은 부업 수준입니다. 예. 그래갖고 항상 보면 시작은 미약하다 하거든요. 다 그래요. 그래갖고 억수로 폭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타고난 거고요.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럴 겁니다. 제가 참 고수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해갖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그냥 본인한테 맞는 방식으로 그냥 계속 지속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현실적인 조언이라긴 좀 그렇고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이걸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갑자기 탁 하면은 리스크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게 팔리지 안 팔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동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손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송장 붙이는 것도 직접 그냥 가고요. 나중에 대량 되면 그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갖고 제일 중요한 건 판매량입니다. 제가 샐러드 같은 것도 어때요? 빨리 팔아야 되죠. 야채. 그리고 생각외로 여러분들 브런치 카페 폐업률이 굉장합니다. 그러면 브런치 카페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야채가 안 나간다는 소리겠죠. 저도 해보니까요.
야채를 단독으로 팔아선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태풍 온다 쳐봐요. 손님 오실까요? 안 옵니다. 이게 오프라인 장사의 특징이죠. 뭐 아무리 우리 광안리에 뭐 주말이라 칩시다. 태풍 왔다. 안 오겠죠. 비 온다. 절반 오겠죠. 그 다음에 플리마켓 아예 안 올 수도 있고 다들 뭐 백화점 이런 데 실내에서 노시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엄청 덥다 칩시다. 안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변수가 많아요. 잘 될 때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안 될 때를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그겁니다. 보험입니다. 보험을 항상 들어놔야 돼요. 그래가지고 안 망해야 됩니다. 새는 돈을 막아야 되고, 이제 그러려면은 제 생각에는 무료로 다 주자였어요. 토스트를 시키면 샐러드를 조금 다 주자였어요. 그러면서 샐러드를 크게 원하시는 분 분명히 있거든요. 많이 달라 하시는 분들. 그러면 드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딴 데서 13,000원, 14,000원 먹는 건데 저희 집에 왔을 때 6,000원에 먹을 수 있으면 그거 드시겠죠. 그쵸? 딱 그 정도만 하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 만족시키고 싶으시면 그나마 김밥일 겁니다. 김밥도 근데 속재료에 따라서 누구 유부 넣어주세요, 오뎅 넣어주세요, 맛살은 왜 넣었습니까? 이런 사람 뭐 많습니다. 그래갖고 오뎅은 구워야죠. 아니요, 게맛살을 오히려 구워야죠. 왜 근데 게맛살 넣으셨어요? 크래미 넣으면 맛있는데. 땡초 넣어주시죠. 땡초 왜 안 넣습니까? 이거는 밥이 너무 작은데요. 그래갖고 김밥도 사실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이제 그 교집합을 맞춰가는 게 꼭 필요했습니다. 김밥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제 밥맛은 다 틀리기 때문이죠. 그건 넘어가고, 아무튼 근데 대신에 이거만 어느 정도 맞춰지면 진짜 김밥은 뭐 불사신입니다. 안 팔릴 수가 없어요. 맛만 괜찮으면. 근데 최악의 단점은 김밥은 노동 집합 그 자체입니다. 시급 안 나와요. 진짜 한 40줄, 50줄 싸야 되는데 힘들죠, 여러분들. 밥을 몇 번 해야 됩니까? 그래갖고 그건 넘어가고, 아무튼 샐러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오시면 샐러드 호불호 극명합니다. 남자분들. 그 다음에 여성분들도 뭐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제가 팔아보니까 뭐 100%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토스트를 시키면 아무튼 조금씩 양배추에 뭐 어린 잎에 소스에 옥수수, 토마토 이 정도 기본 구세 맞춰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그냥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일주일에 양배추, 양상치를 2통 쓰던 거를 2통도 많다. 1통 쓰던 거를 2통이라 할게요. 2통 쓰던 거를 이제 기본 3통, 4통 이렇게 깔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걔들이 이제 베이스를 맞춰주니까. 그래갖고 그 2통짜리가 예를 들어서 뭐 반송에 큰 축제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에 안 올 수 있잖아요. 시장통에서 갑자기 무료 급식 한답니다. 무료 국수 급식 이런 거, 예를 들어 저희 동네 같은 그런 거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딱 점심 매출 딱 줄어들겠죠. 그러면 어때요? 양상치가 그러면 반통 정도 또 안 팔립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그러니까 보고 그러면 안 사면 돼요. 맞죠? 근데 기존 근데 나가는 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근데 아예 재료가 연계 안 나가가지고 안 팔리는 거는 또 차원이 틀린 거거든요. 신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선 제품이 계속 그래갖고 계속 폐기해보세요. 절대 못 버팁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베이킹 같은 것도 안 하는 게 빵 하루 지나면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만들어 놔도 안 썩잖아요. 그래서 하거든요. 적게 팔아도 뭐 사은품으로라도 이게 주면은 저는 그래도 의미 있다 생각을 해서 그래도 드리긴 하는데 뭔 말씀인지 알겠네요. 그래갖고 처음에 물량 중요합니다. 물량 중요하고 제 스타일은 아무튼 조금 뭔가 처음에 이제 무료로 뿌리고 이런 게 힘들어요. 이게 갑자기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손해보면서. 근데 결국은 돌아옵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입소문 마케팅이기도 하고
저희 같은 동네 장사는 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말이 어렵다. 그래갖고 오늘 영상 주제를 뭘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좀 광고 이야기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나름 제 스타일로 풀어본 거죠. 여러분들 스타일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 효원이라는 친구처럼 그런 거 뭐 좀 관심을 끌 수 있는 소재를 즉각적으로 해서 자극적인 소재를 좋아하시는 친구도 있을 거고, 저처럼 그냥 그 이야기 안 했다. 그러니까 전 점장님의 일기장 이렇게 해서 진짜로 내가 이 제품 왜 구입했는지 진짜 소비자 입장에서 있잖아요. 공감될 수 있게 그런 걸 쓰는 재주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진짜 재밌게 쓰는 거 있죠. 그러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완전 저랑 친하게 지내겠죠. 그냥 가게에서도 보면은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진짜 보통 가게 가면은 로봇처럼 응대하고 뭐 그런 데 많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거는 진짜 싫어하거든요. 제가 뭐 굳이 돈 내는데 왜 내가 저분은 돈 내셨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응대를 해야 되나? 난 그냥 뭐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그러면 뭐라 해야 되지? 응대도 제 나름대로 그냥 좀 친근하게 뭐 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로봇 안 같게 그냥 응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전 그 정도 응대 좋아하거든요. 그냥 어느 정도는 선은 지키되 사람이 응대하는 느낌이죠. 백화점은 너무 막 이제 좀 공손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좀 친절한 시장통 총각 같은 느낌, 저는 그런 거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동네 장사하는 느낌 있죠. 유도리는 확실히 좀 부릴 때는 부리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핸드폰으로 이런 거 막 조작 못 하시면 제가 직접 해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 저만 믿고 맡겨주시면 제가 다 해줍니다 이러면서 한번 줘보세요 이러면서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효언이나 친구는 반대로 그런 걸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SNS 이런 거 대다수를 상대로 이렇게 얕은 마케팅 그런 건 잘하는데, 저는 완전 한 명 케어 이런 거는 완전 끝장납니다. 근데 주변 둘러봐도 저 같은 특징은 잘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면은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은 뒤에 손님들이 기다리잖아 이러면서 눈치 좀 적당히 해라, 이제 그런 거부터 있었고, 손님 없을 때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였습니다. 이제 자기 스타일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사장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나가서 제가 독립을 하든지. 결국 독립을 했죠. 하고 싶은 대로 저도 결국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님도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도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하지?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응대 백방인데. 그러니까 저는 큰 트러블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장점이죠.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너무 티적인 사고방식도 안 하고 최대한 그 사람 감정을 생각을 해가지고 딱 왜 그랬는지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안 바쁘면 가서 도와주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정말 죄송한데 솔직하게 힘들다,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나이 먹으니까 이제 거절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는 하는 편이고요. 자, 제 말에 요지를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나름 특징이죠. 그렇죠? 저의 어찌 보면 재능이기도 하고, 주변에 저같이 하는 사람 전 못 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도 스트레스가 전혀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도 이제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진짜 우리 문종철 문토스트 대표님도 그거 앞으로 머리하고 일부러 폭탄 머리하고 그 손님 앞에서 일부러 좀 썰렁개 같은 거 계속 하거든요. 그분도 이제 일부러 하겠죠. 그쵸? 그런 거. 근데 본인은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진짜 금상첨화입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특징이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체력적으로 그분은 야간 새벽 4시까지 하는 그런 해안이랑 체력적인 거, 그 다음에 안목 같은 거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에 정말 특화된 그런 사견을 가지고 있고, 그 다대포 문토스트 우리 사장이 저희 동기 옥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째 보면 또
반송이란, 그러니까 부산 끝이죠. 예, 거기서 아무도 없이 외진 곳에 본인은 정착을 해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뭐, 지 외로운지 모르겠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또 장점이 있죠. 그쵸?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아까 저한테 아까 상담했던 친구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본인 길을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안리에서 뭔가 또 잘해가지고 자기가 또 그런 힙한 거를 좋아하는 본인만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죠. 그냥 그런 친구가 광안리에서 그런 걸 공급 안 해주면은 광안리에 오는 사람들은, 그쵸, 이제 그런 시설을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 돈 안 되는 왜 그 구석뛰기에서 장사하노 했는데, 반대로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없으면은 반송 사람들이 혜택을 못 누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든 간에 좀 너무 침울한 생각은 X입니다. 좀 되려는 생각 계속 하시고, 그냥 한 개씩 해보세요. 저는, 길장사부터 해봤거든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20대 때는 길장사는 별로 신경도 안 썼는데, 나이 먹고 나서는 길에서 장사하는 게 돈이 최고로 안 납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못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공부 겸으로 잠깐 그냥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앞에 집에 허락받은 것도 아니고 제 땅 공장에서 장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한 거는 추천은 안 드리고 적당히 이제 보셨으면 아무튼 임대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갖고 저는 그런 것도 즐겼거든요. 그러니까 비 맞으면서 이게 테이블 딱 앞에 있고 좀 우산수가 이래 있습니다. 이래갖고 그냥 이게 유부초밥 김밥 이렇게 딱 놔두고 이렇게 있는 그 순간도 저는 즐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비 맞으면서 이렇게 혼자 책 보고 있습니다. 책을 보든지 뭐 리본 같은 거 매든지, 뭐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리본 매고 스티커 붙이고 그런 거 막 소작업해야 될 거를 이제 그 가판대 열어놓고 이제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저 총각 막 앉아가지고 핸드폰 이래 보고 있으면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손님들이 봤을 때 그런 거 좀 안 좋아하니까 거기서도 일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갖고 좀, 저 총각 비 오는데도 맨날 있네. 이런 불쌍해서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게 사실 저의 노림수였습니다. 그래갖고, 나름 그래갖고 이제 팔면 으쓱 기분 좋거든요. 그 성취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길장사도 나름 재밌었는데, 이제 그 광안리 친구한테 니 길장사는 어떤 거니? 니 천 한 개도 안 들어가는데 니 재료비만 있으면 한다. 니 돈 10,000원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데 테이블은 내 빌려줄게 하니까 그건 좀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막 돈 없이 할 수 있다, 장점이 있다, 뭐 그렇게 해도 근데 그 친구의 영혼을 이렇게 두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걸로는 그 친구는 그 힙함에 빠진 친구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이제 힙한 친구들의 어찌 보면 영웅입니다. 그 친구가.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없습니다. 항상. 그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 항상 계속 강조를 합니다. 본인한테 맞는 거 하시고, 다 봐요. 다 주변 보면 다 맞는 대로 장사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손님이 맨날 뭔가 특정 요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욕을 해요. 예를 들어서 3,000짜리 커피를 시켰는데, 그 서비스로 뭐 종이컵 한 5개만 더 주세요. 이러면서 테이크아웃 종이컵 있죠. 일반 종이컵 말고 이제 그런 거 달라고 합시다. 저 종이컵을 쓸 때가 있는데 좀 주면 안 되냐. 뭐 종이컵을 그러면 제가 1,000원을 드릴 테니까 1,000원치 종이컵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아니고 그냥 종이컵을 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장사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처음엔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런 거 보면은 그거 주면 우리 안 됩니다, 망합니다 이러면서 딱 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칩시다. 그러다가 또 아무튼 이제 이렇게 조금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장사를 하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1에서 10의 강도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어디까지 받아줄지, 원래는 제가 예를 들어서 5까지 받아줬다 쳐요. 근데 장사가 조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걸러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한 3까지만 받아줘도 되거든요. 이건 저의 계산입니다. 그래갖고 장사가 계속 안 된다. 그럼 7까지도 받아야 됩니다. 8까지도 받고.
근데 계속 일로만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무런 유도리도 없어가지고 진짜 이 보면은 그런 사람 없이 우리가 또 냉정하게 장사는 할 수 없거든요. 어딜 가나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죠, 이제 내가 뭐 하루 수익 1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면 받아야겠죠. 그런 사람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그래도 자리 채우는 거에 감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안 받아버리면 그거는 그래가지고 매출이 안 나오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또 억울한데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갑자기 이직을 할 수는 없죠. 그쵸? 그 실리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거 그래도 참고 다녀야 되냐? 도저히 못 참겠는데. 저처럼 이제 때려치우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무튼 생각은 많이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방향도 틀어야 됩니다. 그쵸? 5시간만 장사는 해야지 했는데 5시간 하니까 안 돼. 그러면 8시간, 9시간, 10시간 늘릴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런 것처럼.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그 구독자님 같은 상황이었으면 그러니까 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일단 본업을 하고요. 얘는 어쨌든 간 부업입니다. 이게 장점이 그러니까 핸드메이드니까 2, 3일 있다 배송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뭐 빠르게 저희가 유통 배송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한을 잡고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요. 그래갖고 본업으로 뭔가 이제 그냥 직장 딱 원래 고정 수입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절대 무시 못 합니다. 저도 이제 30만 원 한 달에 그러니까 1년 30만 원 벌려고 그러니까 통신비 같은 거 우리가 몇 천 원만 저렴해도 바로 그냥 그쵸 통신사 이동하고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본 돈 무시 못 합니다. 안정적으로 들어온 돈은 강한 돈이거든요. 그 돈이 기반이 됩니다. 진짜 세상 다 산 것처럼 1억도 없는 이런 사람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안 들으실 거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그냥 결론 그냥 이제 그냥 하고 싶은데 직장 조금 그래도 막 돈 100만 원이라고 괜찮습니다. 생활비 나오는 데서 하시다가 뭐 잘 하시겠죠. 이제 그런 거 하시면서 이거는 진짜 조금 해보세요. 진짜 조금 하루 한 30분 1시간 안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계속 이 말씀 드리냐면 너무 초반부터 잘 된 사람 못 봤어요. 저도 그렇고요. 초반부터 터진 사람 못 봤어요. 이거 왜냐하면 해봐야 알거든요. 이게 손님분들한테 평가를 받아봐야 이게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안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저희 누나가 민자 이런 거 잘 나간다 했는데 저희 동네는 민자 한 개도 안 나갑니다. 라탄 빼고 다 죽었거든요. 반대로 이런 거는 불티나게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는 이제 이런 거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주변에 저는 보면 젊은 사람을 끄는 재주가 없고 저는 아주머니들을 끄는 재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많이 붙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사하면은. 저는 항상 그래갖고 항상 보면은 결국엔 아줌마들이랑 제일 친하게 지냅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나 어디 때나 아저씨들도 아니에요. 저는 무조건 아줌마거든요. 예, 그런 것도 그렇죠.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임영웅도 봐요. 그러니까 그냥 트로트 가수들 다 보시면 다 그렇죠. 아주머니들 팬이 많잖아요. 저도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냥 아주머니를 보게 해온 거죠. 그렇죠. 서로의 코드가 이제 맞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만 해보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돈 번다는 사람 진짜 못 봤어요. 저도 지금 1년 반 했는데 수익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러니까 더 잘하시는 분도 있겠죠. 예. 그러신 분들은 이제 논의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1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도 오늘은 한번 아랫반손까지 런닝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런닝하고 토요일에는 헬스장 한번 가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잡소리 길었습니다. 여기까지.